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이치료사 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이랑 같이 통할 수 있는 놀이들,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놀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치료 놀이 기법에 보면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이를 많이 했어요. 모든 장난감에 입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감각 추구적인 행동일 수 있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군의 아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이걸 안 된다고는 물론 알려주긴 하지만 자꾸 그게 빈도가 많다라고 하면 생크림 면도놀이를 합니다. 먹어도 될 수 있는 놀이군을 제시를 했을 때 아이한테 조금 덜 위협적인 것들을 해서 제한의 것들도 양도 좀 줄여가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턱에다가 생크림을 발라주고 아이스크림 막대로 이렇게 협약 능력 할 수 있게끔 면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닦아주는 것들. 그 다음 중요한 건 역할을 바꿔봅니다. 선생님이나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고 나서 닦고 그 다음에 너도 나처럼 나한테 똑같이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단 이때 아이들이 여러 곳에 막 묻히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는 구조, 그쵸? 안 된다, 여기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원칙들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인팅 놀이, 이건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손이 굉장히 활동량이 크다 보니까 바닥에 큰 비닐을 깔거나 조금 안전한 공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더럽혀지면 안 돼, 가구 옆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서 비닐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해본다든지 마음대로 비닐을 그려본다든지, 이때 아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넣는다면 제한을 가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형태 크림 페인팅 놀이 같은 것도 제한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식을 구비해 달라 해서 너 한 번, 나 한 번 먹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 어떻게 했었지? 엄마한테도 줘.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놀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운동에서 아이가 눈을 가리고 얼굴을 만져보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가 손을 잡고 뭐 장애물을 띄워보게 한다든지, 펄떡 띄워본다든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숟가락질, 칫솔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 서툴러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씩 도움 행동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협응 능력이에요. 시각, 운동, 협응 능력이라고 해서 눈으로 본 거를 손으로 잡고 그거를 정확한 위치에 가져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도의 집중력과 주의 전환 능력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칼라미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수준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래서 같이 먹거나 먹여주거나, 이제 이런 정서 경험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접촉놀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접촉치료라고 해가지고 스킨십이 되게 중요하다. 아이들한테는 스킨십을 통하여서 타인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고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된다의 취지인데, 핸드풋 페인팅이라고 해서 로션을 가지고 하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로션을 싫어하진 않아요. 로션의 그 은은한 향기가 되게 좋고, 그다음 목욕하고 나서 항상 로션을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아서 아이들이 로션 놀이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로션을 하려고 하거나, 또 개 중에는 그걸 또 입에 넣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에 넣으려고 한다면은 구조화하는 것,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하는 걸 한다면 적절히 몇 번만 해야 될지도 구조화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 베이비 로션이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 약간 분홍빛이 나거나 하얀 색깔빛이 나거나 하는 로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은 다르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베이비 로션 같은 거를 구비를 해서 로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손 등에다가 해주기도 하고요. 손바닥에다 해주기도 하고요. 보통 촉감을 느끼기에는 손등이 더 좋을 거예요. 촉촉하고 되게 부드럽고 미끌미끌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나눠보기에는 손등에다가 여러 색깔들의 로션들을 구비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아이랑 같이 로션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글씨를 써주기도 하고
손바닥에다가 해보기도 하고 손등에다가 해보기도 하고 아이가 넓적한 뭐 신문지 같은 그런 크게 펼칠 수 있는 종이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또 찍어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물수건으로 팔 다리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도 역할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아이가 선생님한테도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하는 경험들이 즐겁구나, 유쾌하다, 재미있다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페인팅 우리가 물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뒤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로션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는 건데요. 이불이 있다면 이불 가지고 김밥 마리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불이 없다면 보자기 가지고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가지고 아이들이랑 많은 놀이를 하는데요. 우선은 보자기를 펼쳐 놓고서 우리 김밥 말 때 재료들을 놓고서 돌돌돌돌 말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세 줄을 만듭니다. 왜 세 줄을 만들까요? 남자아이들 3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를 뚜루룩 해놓고 나서 쿠션이나 그런 거를 들고서 가볍게 그냥 머리를 지칭하기보다는 부드러운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쿠션이나 인형을 가지고 팔 다리를 찾아서 터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져주거나 아니면 자르는 신용을 하거나 뭔가 간지럼을 피거나 그러니까 그런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연령이 크면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키가 크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발달 놀이 치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전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지럼을 피우거나 조물조물 해주는 경험들을 해주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보자기를 가지고 아이가 중심을 잡고 잘 앉으라고 한다며요. 썰매 타기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무게중심 뒤로 가긴 하기보다는 아이가 최대한 머리가 콩 하지 않도록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에서 끌면 아이가 뒤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아이가 뒤로 앉아 있으면 우리도 뒤쪽으로 끄는 형태로 해서 질질질 끌어주는 놀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자인 우리가 해주기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딸린 놀이입니다. 보자기 그네 놀이라고 해서요. 흔들흔들 요람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이유는 양육, 그쵸? 즐겁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상황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노래도 불러도 되고 흥얼흥얼 거려도 돼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가 해주기를 권하고요. 아이가 뭔가 하나, 둘 이런 이제 수 개념이 뭔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박자를 기다릴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같이 공을 주고받기 놀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이거를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할 수도 있긴 하는데 아이가 흥미가 유발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먼저 공놀이에 대해 관심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개입의 차원에서 이렇게 튀길 수도 있다,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공을 숨길 수도 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큰아이와 큰 공을 가지고 공을 튀기기 했어요. 하나, 둘, 셋. 이게 5개가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큰아이라고 한다면 같이 팀워크 할 수 있는 놀이도 좋고요. 그렇지 않다. 아이가 너무 어렵다 하면은 볼풀공 같은 거를 여러 개를 놓고서 앉아서 보자기 안에서 이제 숨겼다가 펼쳤다가 흔드는 그런 놀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저는 목욕놀이 할 때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목욕 시간에 물론 어떤 날은 또 그냥 재빠르게 샤워만 하지만 어떤 날은 또 여유 있게 목욕을 할 수 있게끔 욕조에다 물을 받아주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는 다 먹은 요구르트 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줍니다. 맨 처음엔 종이컵에다 했는데 종이컵이 물에 닿으면 굉장히 흐물해지기 때문에 좀 플라스틱 밑에 뭔가 구멍에 뚫려 있는 걸 하면 아이들이 그냥
잠겨있는 물에다가 요구르트를 이렇게 뜨면 그 밑으로 마치 샤워기 구멍처럼 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크게 뚫은다든지 아니면 작은 구멍을 뚫은다든지 그거 뚫어있는 거를 손에다가 대보기도 하고 다른 곳에다가 옮겨서 담기도 하고 그런 놀이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점점점 늘리기 놀이예요. 맨 처음에 제가 3가지 블럭을 주시기도 했어요. 블럭도 모르고 이게 블럭이야. 이렇게 잡아. 너 하나 너 하나. 갖고 있는 것부터가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제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또 익숙한 놀이인 그거를 꺼내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도전적인 과제가 아니라 개입의 과제, 개입의 차원으로 이거를 붙여봐. 그래서 다리 형태로라도 붙이는 거 3개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 옆에 오른쪽 왼쪽 한 다음에 위에 거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3가지 했지만 그 다음에 점점 늘려서 5가지, 8가지, 15가지의 것들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나서 따라 해보게끔 하는 거. 만약에 아이가 따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했어. 다시 풀쳐준 다음에 다시 아이랑 같이 아이 손을 잡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난이도를 높아지는 형태로 하거나 가지수를 점점 늘리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군을 제시하거나 다양하게 구비를 해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위질 놀이입니다. 처음에는 안전가위부터 사용해가지고 가위질 해보는 건데 아이들이요 그 협응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가위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하기도 해요. 그쵸? 저희 아이도 이렇게 거꾸로 했었어요. 그쵸? 어쨌거나 한 손 한 손에 넣어서 이렇게 맞물리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어려우면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날카롭지 않은 그 집게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잡았다 폈다 힘을 줬다 안 줬다 집게로 집었다 빼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조금 아이가 숙달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색종이 옆에 모서리부터 이제 자르는 것부터 가장 단순한 형태로 자를 수 있는 부터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대응놀이라고 해서요. 제가 일명 짝꿍이에요. 짝꿍놀이를 짝꿍을 찾는 거예요. 자동차 좋아하면 아이가 자동차를 만약에 좋아했으면 이거랑 똑같은 건 짝꿍은 누가 있을까? 뭐 짝꿍 내 짝꿍 해가지고 제가 뭐 개사해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비슷한 형태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바퀴가 달린 거 갖고 오거나 우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비슷한 거 무엇이 똑같을까 막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똑같은 형태의 것들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단계는 똑같은 형태의 어떤 컵이 될 수도 있어요. 컵을 2개, 비슷한 형태의 컵 2개 갖고 오라고 하고요. 작은 공깃돌이나 바둑돌이나 작은 공 같은 것도 구비해서 한 개 바구니처럼 컵 안에다가 한 개 넣어서 1대1 대응하는 연습도 키워줍니다. 블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블럭놀이를 한다고 해서 다시 살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정에서 있는 블럭 중에서 아이가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 3개로 다리를 만드는 수준 이상인지 아니면 그냥 형태 없이 그냥 높게만 쌓는지를 보셔서 간단한 수준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3개로부터 다리 만들기 해서 3개, 4개 이렇게 늙혀가는 거. 아이가 어느 정도 조절 능력, 말귀를 잘 알아먹고 구조와 되고 안 되고를 알려주면 잘 따라한다. 그러면 저는 휴지를 가지고 여기 붕대 없어졌네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간단한 역할놀이 차원에서 아프다 호하네 여기 밴드 맞춰주네 호 병원놀이 차원으로 또 개입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굉장히 고기능이다 라고 하면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싸거나 그래서 자고 있다가 깨어나라 이제 미라 형태의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흩어진 조각들도 다 모아서 휴지공을 만들어서 꼬린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극적거리거나 그런 거를 좋아한다면 저는 모양틀을 만들었어요. 어떤 두꺼운 도화지 같은 데다가 다양한 모양틀을 해놔서
거기 안에서 아이가 아무렇게 극적거리고 색칠하더라도 이런 거는 네모 모양이 됐네 극적거렸더니 이게 네모구나 라고 해서 본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물을 조금 알려줘서 의미 있는 반응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양들을 만들어서 색칠해보기, 따라해보기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놀이랑 좀 비슷하긴 하는데요. 비교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똑같을까? 이거는 두 쌍을 제시해. 똑같은 친구, 똑같은 거, 또 다른 애. 다른 것도 얘기하고 비슷하다, 다르다, 차이. 바퀴 같은 것도 똑같은 바퀴, 모양이 큰 바퀴, 다른 작은 바퀴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놀이도 해볼 수 있고요. 추측놀이, 기억력 놀이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장난감을 잘 사지는 않는 편이에요. 가급적이면 있는 재활용을 활용하는 편인데 종이컵 안에 아이가 만약에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동물을 만약에 알려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동물과 관련된 스티커도 돼요. 그림 자료 같은 거를 오려서 저는 우선은 보여줄 것 같고 종이컵 안에 그거를 넣어서 보여주는 거. 아이가 입으로 가져다 대고 씹는다라고 하면 코팅을 해서 한두 번 씹혀져서 찢기지 않을 정도로 좀 만들어 놓고 아이스크림 막대도 모아놔서 그거를 붙여서 그 안에다가 깍꿍놀이 하는 것처럼 얘는 누굴까? 얘는 꿀꿀꿀 누굴까? 꿀꿀꿀 누굴까? 꿀꿀꿀꿀 하루종일 꿀꿀꿀 이런 노래를 개사해서 멍멍멍 누굴까?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 동요들을 활용을 해서 추측놀이를 하는 그 맞추기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요 다음번에 상황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기억력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어볼 때 선택하기 놀이도 하는데요.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경우에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항상 뭔가에 물어보고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는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면 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 중에 어떤 거 할래라고 항상 물어보기는 해요. 그래서 물어볼 때 선택하기 주제 과제. 너가 만약에 자동차가 좋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게 좋아? 아이가 물으면 어떤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이렇게 한다든지 모르면 띵동댕 한다든지 어찌됐건 너가 고르는 거 행동이든 말로든 물어볼 때 선택하게 하는 것들도 아이가 경험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아이는 케이크 놀이를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떤 케이크, 이거, 어떤 거 라고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크 모양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여자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형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와서 스킨십 차원에서. 그럼 이게 이제 양육의 활동으로 이제 제가 같이 안아주고 스킨십을 해주지만 생각을 바꿔서 이것도 또한 도전적인 과제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개입의 차원으로 아이가 그 행동을 보였을 때 내가 이걸로 빗어보자, 여기다도 해보자 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빛이라는 걸 관심이 없어 하면 도전적인 과제로 선생님이 빛이라는 걸 보여주고 아이도 빛을 해보거나 인형을 빛을 해보거나 부드러운 솜털에 있는 거를 이렇게 쓱 이렇게 비껴보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나 이런 걸 좋아한다면 거기에서 더 확장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른 엄마나 아빠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볼 수 있게끔 일반화도 격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놀이입니다. 공놀이는 신체 협응 능력, 활동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공놀이 가지고 우리가 게임도 할 수도 있고 게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놀이, 단순 놀이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주고받기 놀이가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려면 저는 색깔 테이프를 가지고 테두리를 정합니다. 아니면 시트지로 위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너 거기서 던지는 거야 한번 해보고 아이가 점점 잘했어 아니면 어려워 하면 그 위치를 조정해서 뒤쪽으로 하거나 앞쪽으로 하거나 해서 그 속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리 벌려서 같이 그 안쪽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에서만 공을 굴려본다든지, 그런 제한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놀이를 먼저 선택을 했다면 저는 개입의 차원으로 여기 안에서만 하자, 주고 너 한 번, 나 한 번, 너 두 번, 나 두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공놀이에 관심이 없는데 이게 얘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전적인 과제의 차원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 인형을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동물이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발달 지연에 있는 아이들도 캐릭터나 뭐 뽀로로 이런 군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가지고 해가지고 비교놀이나 그 다음에 뭐 추측놀이나 흉내내는 놀이, 그 다음에 즐거운 정서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 손인형을 가지고도 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소리 흉내내 보기도 하고, 확장하는 차원으로 아이가 동물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동물이 살만한 집을 제시해서 동물들이 여기서 코 잔다라고 하자라고 개입의 차원에서 또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아이 유형을 봤지만 지금 우리 아이한테 딱 들어맞는 것들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이 각각 개별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과제들은 있을 거는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가 맞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발달놀이 치료 관점으로 놀아주려면요, 우선은 지나치게 너무 간섭이나 통제보다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런데 그게 어떤 위험한 행동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같이 놀아주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잘 수행했을 때는 머리를 쓰다듬거나 칭찬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도전적인 과제는 익숙치 않은 거기 때문에 더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로 그걸 모방해서 따라 하기는 어려워요. 한 가지 놀이를 너무 오래 강요하지 마시고 짧게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미있어하는 놀이를 미리 생각해 주시는 것들이 이게 도전적인 과제의 차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5번째로 아이가 원하는 만큼 놀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충분히 숙달할 때까지 연습하는 거고요. 뭐든지 뭐 항상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를 좀 정해 주시면, 그래서 그 안에서 원할 수 있는 만큼 놀도록 허락해 주는 이런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 아이를 대할 때 태도의 면에서 내가 조금은 반응적인 양육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